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이 지금 11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7배 초반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반값에 가깝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에 이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다가 지금 ADR을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요, 미국 가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직접 밸류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상승 폭이 훨씬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진다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밸류업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미국장에서 계속 그 소위 말해서 메모리 쪽 그쪽만 올랐었기 때문에 그쪽도 약간은 좀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역시도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양사의 밸류에이션 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상승도 일정 부분 ADR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PER 밸류로 비교해보면 한 50% 정도가 하이닉스가 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빠지거나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가면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은 줄어들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장비가 좋았던 거는 최근에 설비 투자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지금 캐펙스 대비해가지고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장비의 소유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에 있는 ASML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체크했을 때 PER이 65배까지 올라갔고요. 도쿄 일렉트론이 6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PER이 높은 게 한 50배 수가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조금 낮은 거는 아주 시장이 작은 거 말고 좀 매출이 좀 되는 것들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배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들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업체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글로벌 탑 클래스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과해가지고 주가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실적은 분명히 후반기에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때보다는 빠질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주목해야 할 소부장 분야와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종목을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아직까지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을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부장 쪽 가운데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소재 쪽 업체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점적인 소재를 양산 공급하는 것보다는 범용 제품들을 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대표 소재 업체들이 20배 중반에서 30배대까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10배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한 15배 내외 되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 가가지고 지금 캐펙스 증가를 하게 되면은 Q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Q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P 역시도 지금 현재 그 원가 문제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가운데서도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삼성전자 향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좀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좀 찾아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가 59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 400만 원을 제시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목표가는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을 놓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이 지금 11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7배 초반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이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반값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59만 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오늘 빠져가지고 삼성전자가 32만 원대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은 달성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익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꾸준히 이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그다음에 내년 전망 역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앞으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이유는요. 이슈를 지금 계속 선점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업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성과급 이슈를 갖다 타결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제 성과급 이슈 가지고 좀 노이즈가 좀 발생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R 발행입니다. ADR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평가받는 것하고 미국 뉴욕 시장 가가지고 직접 상장이 돼가지고 평가받는 건 다릅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미국의 그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야구로 얘기하면 메이저리그입니다. 그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한국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우리나라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류현진 선수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하나에서 받던 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가가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도 손색 없는 에이스라는 평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았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1등, 2등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마켓 사이즈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간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배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요. 수급이 쏠려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50% 이상 쌉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미국 진출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룸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하이닉스가 지금 ADR 상장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들 역시 이 이슈를 갖다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단독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이슈를 지금 하이닉스가 선점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캐시 플로우 24년부터 26년 거에 50%를 갖다가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숫자가 지금 제시가 된 건 하이닉스가 물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만 하이닉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주주환원에 더 적극적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다시 살짝 애매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슈를 계속 선점해 나가는 게 하이닉스라고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주가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든지 똑같은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똑같이 뉴욕 가겠다, ADR 발행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돈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은 수준의 어떤 흐름, 그 이상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역시도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이닉스가 앞섰다. 거의 한 20몇 년 만에 처음인데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두 회사가 서로 약간 경쟁 비슷하게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기도 AI의 사이클에 합류가 되면서요. MLCC라든지 FCBGA 기판 관련된 쪽이라든지 또는 커패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주 품목들이 다 쇼티지가 나니까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더 역대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캐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Q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 주가가 쏠림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오버슈팅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MLCC에서는 압도적으로 무라타가 1위입니다. 근데 무라타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또 지금 이비덴이라고 하는 이제 기판 쪽으로 봤을 때는 이비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밸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글로벌 상으로 봤을 때 전부 쇼티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가 높아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는 어차피 AI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가는 그 흐름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익은 서로 똑같이 증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PE 배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과하게 올라간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자닉스보다는 전기가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1조 5천억 원 규모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 고객사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어느 고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추정하고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빅테크가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과 구체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커피스토어 쪽이라든지 그 MLCC라든지 기판 쪽이 전부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 게 갑자기 멎어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포텐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공급이 맞다면 삼성전기는 단순 MLCC 기업이 아니라 AI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오버슈팅한 감은 있긴 하지만 이쪽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여타 그 무라타라든지 이비덴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가는데 삼성전기는 빠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재평가는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무라타라든지 이비덴이라든지 주가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삼성전기가 좀 오버슈팅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 비해 LG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아쉬운 모습인데요. 지금 LG이노텍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1등주하고 2등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이 기판 쪽이 이노텍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쇼티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데다가 젠순환 방한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밀리는 건데요. 이건 주가 흐름 자체가 결국 삼성전기하고 궤를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현금 부분을 조금 늘리자는 입장인데 사실 제 고객님들도 현금을 늘리기에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도 일단 자산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운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싸게 담아볼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포트로 볼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 쪽 역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리고 성장이 살아있는 섹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 담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조선주 쪽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그런 쪽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